안녕하십니까, 빠코입니다. 오늘은 RP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RPA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RPA가 무엇인지, RPA는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RPA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최첨단 ICT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의 초연결성과 융복합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기라는 보다는 기존의 1차, 2차, 3차에 있던 기술 혁신들이 기반이 돼서 최첨단 ICT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그로부터 새로운 융복합의 어떤 새로운 제품들과 기능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대두되는 것은 AI 소프트웨어 또는 AI 인공지능, 거기에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이 서로 융복합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사람, 공간, 초연결, 초지능화가 되어서 산업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시대에 시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주 50시간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하는 시간이 워킹데이가 짧아지는 또는 오버타임에 대해서 규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더불어 현재 고령화 시대로 인해 고연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일 때 높은 ROI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즉 투자 비용 대비 빠른 투자 비용 회수와 함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또는 솔루션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RPA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화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 52시간제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노동시간이 부족하고 작업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어떠한 솔루션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노동을 디지털 노동으로 대체하는 RPA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에는 아래 같은 보이는 것 같은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초기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하면 BPR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프로세스가 잘못됐다고 보고 아예 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함으로써 혁신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은 극단적 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기존의 것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꿈으로써 그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새로운 프로세스로 잘 만들어서 혁신을 이루는 이런 걸 곧 이제 그 극단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기에는 이런 혁신을 많이 이뤄져서 비즈니스 혁신을 이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들의 단점은 투자 대비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큰 손실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비즈니스 혁신이 PI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또는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통합하는 그런 혁신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PI적인 혁신은 점진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 즉 비즈니스 혁신을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혁신을 이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R보다는 그 비용이나 또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유행하는 것이 현재 최근 2, 3년 전부터 DT라고 해서 또는 DT, DX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 것을 더 디지털화 시키고, 디지털화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디지털화 함으로써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서 단순히 디지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 디지털화를 시키면서 또는 데이터화를 시키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것을 이제 D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DT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RPA가 더 가속화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RPA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아날로그 상태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혁신을, 업무 자동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에 기반된 시스템 안에서 그 위에서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또는 서로 잘 연계시킴으로써 효과를 가져가는 게, 업무 자동화를 시키는 게 RP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PA들은 구현이 신속하고 그 다음에 용이하고 그리고 빠른 투자 회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ERP와 같이 타 시스템에 비해 소규모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RPA라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뭔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위에 올라가서 그 시스템들과 시스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모방해서 그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거나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고 우선 그 기반 위에 동작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효과성을 빨리 투자에 대한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존 기반 기술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위에서 동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펑셔널한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다른 여러 기관계 시스템들과 연동을 쉽게 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연동이라는 것이 뭔가 또 시스템을 커스텀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거나 그 시스템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들을 RPA가 좀 더 쉽게 자동적으로 그러한 기능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PA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RPA는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사무 자동화 툴로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업무 보는 사람들이 또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행위하는, 컴퓨터를 조작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 행위를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작업들을 또는 단순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 업무라고 하면 그런 업무들은 RPA라는 툴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그 행위를 따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A 툴 같은 거는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 그 다음에 어카운팅, 고객 서비스 같은 거, 회계, 그 다음에 금융, 파이낸셜 서비스, 헬스, 건강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할 때 RPA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휴먼 리소스, 인력 관리에 대한 걸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RPA가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공급망에 대한 어떤 관리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소프트웨어 로봇이 가능하게 해준다든. 즉 RPA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시면은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행위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마 이 RPA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RPA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 즉 간단히 말하면은 엑셀의 매크로 기능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24시간 돌리기 위해 개발한 어떤 소프트웨어 툴이 즉 매크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키를 누르는 동작, 마우스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능들, 버튼을 이루어지는 기능들, 아니면 또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매크로 기능들은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특정 영역에 국한돼서 그러한 기능들을 했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반면에 RPA라는 녀석은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다양한 기관계 시스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위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마다의 연결자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행위들까지도 이 RPA라는 툴이라는 것은 해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매크로보다는 더 범용적인 어떤 매크로라고 표현하면 매크로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 RPA가 칭하는 그 명칭처럼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즉 소프트웨어 로봇이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정의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매크로하고는 더 확장적인 의미가 곧 RPA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PA 기능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RPA는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연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메일과 첨부 파일, 이메일 열기, 첨부 파일 첨부해서 발송하기 등, 그 다음에 웹 또는 전자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로그인한 후에 어떤 화면의 동작을 제어한다던가, 또는 탐색기 안에서 파일을 이동 복사한다거나 또 복사 붙여넣기 한다든지, 또는 엑셀이나 워드의 어떤 양식 화면에 값을 입력한다든지, 또 규칙 기반의 어떤 판단 로직을 수행한다든지, 소셜미디어에 웹을 접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한다든지, 뭐 DB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뭐 가장 많이 엑셀에 쓰는 4층 연산 또는 엑셀 안에서의 어떤 수식,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웹을 통한 데이터 스크래핑도 가능하고, 웹을 통한 데이터 스크래핑을 통해서 그 후에 또 데이터 가공까지 전처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PA를 통해서 DB를 읽거나 쓰기까지도 가능한 게 현재 RPA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RPA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정성과 정확성, 그 다음에 효율성, 신속성, 경제성.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서로 간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연관성이 있어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관련 인적 오류를 예방한다. 이것은 곧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인사나 또는 회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관련 있는 사람들만 그 데이터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민감한 데이터를 접근을 할 때 이러한 접근하는 데이터들이 반복적이고 패턴화 되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RPA가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러한 민감한 데이터를 만짐으로써 사람에 인해서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고 하는 이 과정에 인적 오류가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RPA가 도입하면 로봇이 정확한 그 위치, 정확한 값들의 계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안정성과 더불어 정확성, 즉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또는 입력에 대한 또 오류를 줄임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에 같은 경우는 디지털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가시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퇴사율과 관련된 비용 및 리스크를 감소한다. 즉 인적 리소스를 디지털 리소스로 바꿈으로써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범용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이 디지털 노동을 이용함으로써의 어떤 그 가치나 효용성은 장기적으로 가서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동작을 24시간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속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 로봇 디지털 노동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컴퓨터다 보니까 그 높은 숙련도를 지닐 수 있는 거고 컴퓨터 성능에 비례해서 그 성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 많아져도 이 RPA로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일하는 대비보다는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동일한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신속성에서 오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거는 뭐 앞서 다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경제성하고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즉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리소스가 디지털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대체하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RPA 도입 효과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RPA가 바라보는 정말 미래는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물론 RPA가 자동화로 될 수 있는데 더 멀리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 어떤 판단까지도 자동화를 해줄 수 있다고 보면은 곧 RPA가 추구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RPA의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물론 AI가 사람의 또는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들 같은 경우 정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어떤 수술 같은 거에서는 AI가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과연 AI가 가능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의료 부분이나 아주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들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업무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거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즉 기계적인 계산과 기계적인 판단에 의해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분명히 AI가 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RPA가 바라보는 그 미래 같은 경우는 RPA에 AI까지 적용된 그런 모델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RPA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열을 해봤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위에 UiPath,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블루프리즘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의 브리티 RPA, 그 다음에 포스코 ICT의 AWorks라는 게 있습니다. UiPath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유명한 RPA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이 또한 RPA와 더불어서 1위를 다툼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RPA 같은 경우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즉 UI를 통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애니웨어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바 같은 어떤 스크립트를 자바 랭귀지와 같은 어떤 스크립트 랭귀지와 같은 것처럼 스크립팅화된 언어를 써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지 못했지만 블루프리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유사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리티 RPA 같은 경우에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삼성에서 SDS에서 내놓은 제품이 되겠고, 브리티 RPA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이미지 인식을 높인 또는 텍스트 분석을 높인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하는 어떠한 자동화를 이용한 게 이제 삼성 SDS의 브리티 RPA라고 볼 수 있고요. AWorks 같은 경우도 그 이미지 광학 판독에 대한 텍스트 판독에 대한 기능을 이용한 좀 더 집중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채팅 로봇,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기능들을 포함한 이런 걸 자동화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PA 툴 같은 경우에 다들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업무 자동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 사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그러한 기능들을 만들어가는 게 RPA 툴이기 때문에 다들 어떤 기능적인 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유사한 기능들을 개발자가 어떻게 쉽게 접하고 쉽게 이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이런 RPA 툴들이 소비자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그런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저도 앞으로 UiPat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UiPath가 가장 사용자 친화적이고 또는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그런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RPA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솔루션들도 다양해질 거라고 판단되지만, 결국에는 그 쓰임에 있어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RPA 툴들도 장기적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더 잘 팔릴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PA를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UiPath에서 내놓은 RPA의 저니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보시는 것 같이 교육이 중요하고요. 즉, 이 RPA라는 것이 무엇이고, RPA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들이 이 RPA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이 RPA를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덴티파이인데, 즉 RPA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RPA를 할 것인가라는 그 식별이 필요합니다. 즉 자동화를 하기 위한 업무가 어떤 거고, 또 단순하고 복잡하면서 반복적인 업무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계획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나 로드맵에 대한 설계가 크리에이트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엔 POC 텐데요. 즉 이러한 RPA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또는 어떤 파트너를 선정해서 우리는 또 어떤 팀을 구축해서 이 RPA를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POC가 필요한 거고, 이러한 POC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 파일럿으로 어떤 업무에 앞서 아이덴티파이어에서 식별하는 어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식별을 했다면 그 대상 업무나 대상 팀을 통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잘 성공했다고 하면 이제 램프드 업이라고 해서 확대해 가는 이제 단계에 들어갈 거고요. 이런 확대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이 RPA에 대해서 효과성을 봤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 이 효과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업무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지 우리가 높은 ROI를 얻을 수 있을 건지를 판단해야 될 거고, 그런 확대의 판단에서의 어떤 설계도 분명히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설계를 해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 조직 전체 또는 RPA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력 확대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확대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institutionalize라고 해서 이제 표준화를 하고 제도화를 함으로써 이제 이 RPA라는 것을 확대함과 동시에 표준화를 시켜가고 이제 제도화를 시켜가야지만이 이 RPA를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RPA라는 것을 개발할 때는 또 어떠한 단계로 이제 개발을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4가지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아까 아이덴티파이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워크샵,
RPA 개발 과제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과제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들과의 어떤 워크숍이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제 발굴이 되고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알게 됐다고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고, 분석의 단계에는 측정하고 분석하고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측정하고 분석하고 옵티마이저라는 게 무슨 의미일 것인가? 즉 RPA라는 것은 기존의 사용자들이 하는 업무를 또는 컴퓨터 앞에서 하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RPA에 반영하는 것인데, 그 업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업무는 어쩌면 내 선임 또는 그 전전 선임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업무적인 프로세스일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프로세스가 과연 단계적이고 또는 최적화되어 있을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RPA를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무를 했던 과정 중에 분명히 생략할 과정도 있고 통합할 과정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업무 담당자들은 그대로 물려왔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잘 따져보고 분석해 본다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나 통합이나 또 혁신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변화와 통합이나 혁신을 RPA로 개발하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분석에서 최적화, 옵티마이저를 함으로써 RPA에서 좀 더 단축적인 프로세스를 RPA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RPA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어널라이즈 분석에서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측정함으로써 옵티마이저까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플래닝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자동화를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툴 안에서 그 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도 있겠지만 이 툴 또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RPA 툴로만 모두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다양한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했을 경우 그 효과성과 퍼포먼스가 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을 걸릴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기존 시간 대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물론 사람이 하는 행위를 RPA에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사람의 행위를 100%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행위의 일부분을 RPA가 하고 그걸 다시 사람이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시간 대비 RPA가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 효과에 대한 거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효과성에 대한 어떤 걸리는 시간을 예측해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RPA를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이러한 큰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앞에 걸 잠깐 설명드리면, 그 디스커버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동화를 위한 이제 과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복적인 업무, 패턴화된 업무, 자주 변화가 일어나는 업무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RPA에서는 변화가 적고 또는 없거나 변화가 최소화인 거를 선택해야 되고, 그 중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찾아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서 보안적인 업무 또는 업무 시간 이외에 처리되는 업무, 그리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업무, 그 다음에 그 밖에 자동화 가능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업무들을 RPA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RPA가 적용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즉 일의 여유와 더불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업무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고 복잡한 업무 중에서도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이 수행하고, 그 로봇이 수행하는 거는 24시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내 업무들의 일부분을, 반복적인 업무들을 RPA가 가져갔다고 봤을 때는
그 기존의 업무들로부터의 시간적인 여유 또는 필요적인 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담당자는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RPA를 도입함으로써의 우리의 어떤 업무적인 패턴, 업무 방식이 바뀜으로써 비즈니스 혁신을 가져와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 외부를 통한 업무 또는 기관계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그런 업무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을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회사에 RPA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